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검찰은 중요 사건의 경우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때 중간이라는 표현은 수사의 종결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 기소 사실을 발표하는 사실상 수사의 일단락을 뜻합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은 NLL 대화록 7종 사건이라는 정치적 파장이 큰 민감 사안의 중간 수사 결과를 기소 대상자도 없이 내놨습니다. 정쟁을 부추겼고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사실관계와 본질을 호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옵니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이신 김익환 명지대 교수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한국국가기록연구원에 대한 간략한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은 1997년에 네. 그 한국의 기록관리에 좀 과학적인 어떤 토대랄까요?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학자들의 모임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에 대학의 그 기록관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을 만드는 일을 주도한다든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어떤 구상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안을 한다든지 또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 기록관리의 관리체제를 설계해서 제안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역할을 해왔고요. 네. 또 기타 그 기록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정책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등에 대해서 학자들이 논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온 그런 단체입니다. 네, 민간 학술 단체지만 정부의 현재 이 국가기록물 관리 체계를 만든 어떤 토대를 제공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NLL 대화록 관련한 지난 10월 2일의 검찰 발표를 제 나름대로 요약해 보면 봉화 이지원에 삭제된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정식 이관하지 않았다. 이렇게 요약이 되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요. 네. 삭제하고 안 넘겼다 또는 이관하지 않기 위해서 삭제해버렸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검찰의 발표의 내용은 당연히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이해도 되는 것이고요. 다만 그 검찰의 발표가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는지 또는 그 검찰의 발표가 구체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지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겠죠. 예, 검찰의 발표는 그렇게 이해될 소지가 있지만 그게 사실을 반영한 것인지 여부는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모두이긴 합니다만 조금 그 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예. 결국은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기록들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뭐 요약컨대 그걸 다 봤다는 얘기죠.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요. 무슨 나스 장비에 있는 소스, 데이터 뭐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어요. 예. 이거는 보통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죠. 네. 그래서 검찰에서 이런 그 정쟁의 불씨가 될 만한 발표를 할 때는 좀 더 알아듣기 쉽게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검찰이 싹 뒤져봤으니까 네. 정말 대통령 기록관에는 없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도록 어찌 보면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가 대통령 기록관에 없다고요. 그러나 그 없다라는 검찰의 이야기가 구체성을 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봉화 이지원의 삭제 흔적이 발견됐다. 그래서 그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서 우리가 봤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방점은 삭제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그 삭제라는 단어를 띄어서 참여정부에서 삭제해서 NLL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을
뭔가 숨기려고 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삭제된 그 회의록의 성격입니다. 그게 만약에 중간본에 해당하는 것이면 공식적으로 그걸 삭제해야 될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그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명백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화 이지원의 그 삭제된 것을 복구한 회의록과는 다른 판본의 회의록을 발견했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발견을 어떻게 한 건지, 어디서 한 건지가 불명확하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발견이 되고 대통령 기록관에는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은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발견한 방법과 발견한 장소가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2008년에 이미요, 봉화 이지원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반납했을 때 검찰 스스로가 검증을 했어요.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것과 봉화 이지원의 데이터가 일치하는지 목록을 가지고 일일이 대조를 했습니다. 2달 동안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과를 양자는 일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봉인이 되고 관리가 되어 왔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봉화 이지원에는 회의록의 완성본에 해당한다고 우리가 추정하는 회의록이 발견됐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기록관은 없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가 2008년의 수사 결과 발표와 지난번에 잠정 결과 발표에 서로 다른 상충되는 이야기를 하는 꼴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말씀을 미리 드린 이유는 이처럼 검찰의 발표는 좀 부정확하고요, 충분히 논란을 일으킬 만한 소지를 오히려 스스로 만들어내버렸고요. 네. 거기에다가 스스로 2008년과 이번에 발표의 논리적 상충까지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찰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쟁에 대해서 상당히 큰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자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거의 다 맥락을 짚어주셔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찾아낸 것은 삭제 흔적이 있는 것을 복원한 것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별개의 완성본 형태의 대화록이 있는 것이고요.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아까 교수님 말씀이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좀 밝혀야 된다 그러신 거잖아요. 지금 야당 주장은 삭제된 것은 당연히 없어지는 거다. 뭐 교열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까 표현하신 중간본이었기 때문에 최종본이 만들어지면서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여권에서는 아예 삭제한 것이다. 완성본 형태인데 그것을 삭제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해요. 네. 교수님께서는 물론 지금은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래도 저희가 추정은 해야겠죠. 네. 그런데 검찰의 발표 내용을 보건대 일단 추정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봉화 이지원에서 삭제된 흔적을 발견해서 복구한 회의록이 네. 검찰이 발표한 이른바 봉화에서 그것 말고 따로 발견한 회의록보다 먼저 작성된 것이면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회의록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의 최종본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내용적인 측면인데, 이 점은 저희가 현재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그 최종본과 삭제본의 차이가 뭔지. 그런데 네. 어쨌든 이 삭제된 판본이 먼저 만들어졌다는 것은 완성본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필요에 따라서 삭제 가능하다는 측면은 열려있다, 이렇게 우선은 보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데요. 이 회의록이 국가 1급 비밀에 해당하는 기록이라는 점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상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건 뭐 제가 보기에는 재밌는 얘기입니다만 국가정보원이 제일 잘 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가 1급 비밀에 해당하는 어떤 기록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요. 네. 그래서 3개의 판본이 나오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국가 1급 비밀이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국가 1급 비밀에 해당하는 게 여러 개 나오니까
비밀을 유지하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거의 일반화되어 있는 일인데요. 비밀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과정본을 잘 정리합니다. 잘 삭제한다는 당연하죠. 말씀이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뭐 좀 붙이면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그 국가 1급 비밀을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몇 개 기관에서 봐야 된다. 네. 그러면 사본을 제작해서 주겠죠. 네. 이 경우도 업무적 활용이 끝나면 가능하면 빠른 시점에 그것을 폐기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기록의 비밀의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은 저희가 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하면 답이 상당 부분 나옵니다. 제가 네. 이게 꼭 뭐 야당의 주장이 옳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과정본은 국가 1급 비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 주는 것이 옳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과정본을 삭제한 것이 사초를 삭제한 것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초가 완성되기 전에 것이죠. 그리고 최종본에 해당하는 것이 일단 봉화 이지원에서 발견이 됐다고 스스로 검찰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전본을 삭제한 것을 마치 최종본을 포함해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체를 삭제한 것처럼 호도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뭐 좀 상식에 어긋난 그런 행위라고 우리가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뭐 삭제된 것도 완성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런 주장을 이제 자꾸 해야 자기의 주장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겠죠. 네. 이랬으면 어떨까요? 원래 처음에 그것이 과정본이든 완성본이든 간에 그것이 일부든 상당 부분이든 수정돼서 이번에 발견된 대화록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기왕에 만들었던 최초본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 각주 내지는 뭐 부속 문건 형식으로 첨부해서 기록을 유지하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대목을 말씀드리려면 좀 마찬가지로 좀 전체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쟁과는 별개로 네. 행정 처리의 효율성, 완결성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인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했느냐. 네. 뭐 이 점에 대한 논의는 저는 좀 별개로 할 필요는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 지금 소위 사초 실종, 사초 폐기 삭제 뭐 이런 정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얘기를 좀 조심할 뿐인데요. 지금 뭐 말씀하신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뉘앙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맥상으로 저가 아니라 나라고 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음성에는 저로 돼 있는데 나로 바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로 두고 각주를 달아서 문맥상 이렇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녹취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만 고유명사를 명백하게 틀렸습니다. 네. 그러나 문맥상으로는 그 고유명사가 알아요. 아닌 네. 다른 고유명사를 지칭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잘못된 발언을 그대로 두고 각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의 문제는 이것도 회의록 전체를 여러 판본을 비교해보고 음성과 비교해보는 것 등에 의해서 최종 확정이 난 다음에 할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서 일부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NLL 발언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록의 행정적 처리와 관련된 뭐 세련됨이라 그럴까요? 이런 문제예요. 그런 게 좀 부족했을 수는 그 점을 있다. 명확하게 네. 해야 되고 제가 짧게 지금 음성 기록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음성을 확인해야 된다고 또 여당이 지금 주장을 하고 나왔어요. 예.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거 검찰에서 필요하다면 음성 파일에 들어있는 음성 내용하고 녹취록을 체크해서
수사를 해보니까 결과가 이렇더라 하고 구체적인 발표를 해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여야가 논평을 하는 것이 옳지. 지금 정치권이 이상한데 자꾸 나서고 있습니다. 음성 파일을 여야가 합의해서 함께 들어보고 녹취된 회의록과 비교하겠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공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말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엉뚱한 부분을 찾고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정치권이 직접 할 일이 아니고 검찰이 할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여당에서 내가 현재 주장하는 것이 사실은 명명백백하게 옳다는 그런 반증을 하기 위한 일종의 공세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은 좀 우리 정치권에서 좀 앞으로는 하지 않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보자 그러면 자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인 거라는 걸 국민께 좀 알리고 싶다 이런 취지라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어차피 1급, 2급 그 취급권을 다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음성 파일을 듣든 그렇습니다. 또는 대화록을 또 다 지금 분석하고 있으니까 그런 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치권의 공세는 사실상은 정치 행위일 뿐이지 실질적인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참여정부 인사들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참여정부 쪽 인사들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해서 정확히 이관했다 이런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말이 틀렸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좀 전체 맥락을 또 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는 남북 정상회담에 녹취를 한 회의록이 차기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풀어갈 때 꼭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 또는 그것을 보좌하는 국정원이라든지 안보수석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정원의 한부를 남겨두고 그다음에 청와대가 한부를 갖고 있는 이런 체제를 원했다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정원의 한부를 남겼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를 들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인 가정으로 NLL 발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숨기고 싶겠죠.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해당 회의록을 파기해서 없애버리거나 그다음에 걔를 뭔가 손을 유리한 방식으로 대서 수정을 하거나 두 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둘 다 국정원의 한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망한 일이에요. 청와대본을 폐기한들 국정원에 있으니 NLL 발언을 숨길 수 없습니다. 네. 청와대본을 수정한들 국정원본과 비교를 해보면 어떤 의도에서 무엇을 수정했는지를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무망한 일이에요. 아예 그러면 수정해서 넘겼다라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국정원에 작성을 하도록 했고요. 국정원에서 작성한 판본을 토대로 해서 국정원에 해당 그 판본을 넘겼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음성을 들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거기에다 넣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건 눈 가리고 아웅이니까.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아예 정쟁이 시작된 것 출발 자체가 좀 성립이 어려운 그런 정쟁이 출발이 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된 그간의 논쟁은 NLL 발언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기록의 행정적 처리와 관련된 여러 사항들이 존재했는데 이것을 NLL 발언 등과 관련된 것으로 정치권에서 끌고 와서 논의를 해왔던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거죠. 네. 제가 맥락을 말씀드리겠다는 건 이 점이에요. 예. 그래서 NLL을 분리하고
NLL 발언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분리하고 기록물의 행정적 처리의 차원에서 본다면 몇 가지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 국정원에 두는 게 옳겠다. 이렇게 만약에 최종 판단을 했다면요. 예. 청와대 본 등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관하지 말고 국정원에 두는 것으로 하자. 이랬을 가능성도 극단적으로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기록으로도 남겨라. 대통령 기록관에도 이관해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이건 뭐 대통령 지시사항 수준은 물론 아닌 아주 경미한 사안입니다만. 근데 이 경우에 지정 기록으로 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와서는 좀 판단을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과 다른 인사들이 그 기록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지정 기록물로 지정을 해버리면 볼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게는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이 돼 지정 기록물은 아니고 국가 1급 비밀 기록물로 그 성격을 정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여정부 인사들의 복수의 증언 등을 앞으로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말하자면 지정 기록물은 아닌 대통령 기록물로서의 국가 1급 비밀로 관리됐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요. 참여정부 인사들은 지정 기록물로 지정해서 관리했다라고 지금 일반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아주 구체적인 측면까지 다 밝혀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예. 내린다면 기록의 행정적 처리와 관련해서 뭐 어떤 사정이 있었고 어떤 오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은 명명백백하게 저희가 밝혀서 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용어가 좀 혼재돼서 청취자분들께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보호 수위가 가장 높은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정 기록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대통령과 관련된 기록물은 또 대통령 기록물이고 그것 그렇습니다. 또한 1급 비밀인 거죠. 그러니까 크게 나누자면 제일 큰 개념이 대통령 기록물이고요. 네.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과정과 결과로 만들어진 기록물을 의미하니까 모든 네. 기록물입니다. 네. 그 안에서 가장 보호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고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 기록물 중에 비밀 기록물이 있겠죠. 그것은 대통령 기록물이면서 뭐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이런 예. 비밀 기록물이 있고요. 네. 또 대통령 기록물 중에서 지정도 안 되고 비밀도 아니고 한 대통령 기록물들이 있겠죠. 일반 공공 기록물. 공공 기록물이라고 하면 지금 또 검찰의 주장하고 좀 혼돈될 수 있으니까 네. 일반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용어를 제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예. 대통령 기록물은 굳이 나누자면 그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기보다는 대통령 기록물로서 비밀 기록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우리 청취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이었는가. 후임 대통령이 보고 남북관계에 들어가는데 좀 참고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국정원에 넘겼고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하지 않고 대통령 기록물이 돼 비밀로 분류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후임 대통령이 보도록 하려고 했으면 왜 1급으로 했겠냐. 네. 저 DJ 때는 2급이었는데 이 얘기는 곧 1급이라면 후임 대통령이 보기 어렵다. 이런 논리가 되는데요. 국가 1급 비밀의 경우에 대통령, 국정원장, 우리가 지금 지칭하는 그다음에 안보수석 예. 등은 1급 비밀 취급인가 그렇죠. 해당해서 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고 네. 지금 뭐 잘 이해가 안 돼서 네. 좀 지나가는 말로 드립니다만 언론에서 예. 확인되지 않은 사실 또는 최소한의 법률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생기는 오보 이런 네. 것들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언론을 그냥 들어서는 또는 봐서는 안 되고요. 우리 국민TV 뉴스처럼 정론지이자 양심적인 그런 언론의 얘기를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김 교수님 같이 이 전문가들 설명을 들어도 사실 정확히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세세하게 나눠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언론 보도 문제를 잠깐 말씀하셨으니까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삭제를 지시했다면 그 시점이 언제이겠는가 이런 관심을 가지면서 한 언론이 보도하기로 2008년도 1월이다. 그 시기는 2007년 대선이 지난 한 달 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정동영 후보가 당선됐다면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에 뭔가 숨기고 싶은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여 대선 이후에 기존에 있었던 것에 삭제를 지시했다. 그 시점이 2008년 1월에 이런 보도를 했더군요. 네. 뭐 딱 들어보니까 소설이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국정원본이 존재하는 한은요. 그런 보도는 모두 성립될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설사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시를 했다고 가정해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국정원본이 남아있는데 삭제 지시를 한들 그것이 숨겨지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뭐 제가 보기에는 그 기본적인 사실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만든 소설조차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보도고요. 다만 1월 내에 무엇인가를 처리했다 하는 이야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거해서 대통령이 퇴임 직전까지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모두 청와대에서부터 이관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록 처리와 관련된 일들이 2007년 말부터 2008년 그 1, 2월 상간에 아주 바쁘게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회의록과 관련된 무엇인가의 처리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1, 2월, 특히 1월 시기 또는 뭐 2007년 말 시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인정이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또 하나 체크할 것은 대통령입니다. 예. 일국의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회의록을 삭제하십시오. 라고 지시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저는 우선 그 대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그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회의에서 지나가는 소리로 뭐 그런 회의록은 국정원에 있으니까 이렇게 청와대는 남기지 않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발언은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의 공식 지시에 의해서 남북 정상 회의록은 삭제하세요. 이렇게 지시하는 건 상식을 벗어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구두 지시보다도요.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의 국정행위를 다 기록으로 남기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예. 이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지시사항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 따라서 대통령의 폐기 회의록 삭제 지시가 있었다면 그것은 이지원에 남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것이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의 업무 문화를 아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일을 했던 사람들의 대통령의 일의 방식, 문화에 대한 증언이 전체적으로 존재하는데 언론이 자꾸 대통령이 NLL을 숨기기 위해서 삭제 지시를 했다 이렇게 쓰는 것은 참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뭐 언론 입장에서 보면 그 지시가 뭐 통상 없었다 하더라도 없을 것이라 하더라도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NLL을 포기하는 바람이 있었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자꾸 이제 문제가 삭제를 지시했냐 아니 이런 다른 주변의 문제로 확대되는 것 같아서 네. 혼란이 더 가중되는 네.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봉화 이지원에서 발견된 대화록이라는 것, 뭐 삭제됐다는 거 말고 여하튼 존재하는 네. 것으로 검찰이 네. 확인된 그 대화록은 복사본인 봉화 이지원에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원본인 청와대 이지원에도 있는 겁니까? 봉화 이지원에만 있는 것 같은 뉘앙스로 지금 검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검찰이 좀 정정당당하지 않다. 네. 뭐 이런 용어까지 신랄하게 지금 쓰고 있는데요. 정황은 이렇습니다.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이지원 시스템이 원본이 있겠죠. 원래 예. 이지원 시스템이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예. 그것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기 위해서 한 카피 복사를 하나 해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가져갔어요. 예. 같은 시점에 이지원 시스템의 원본을 또 하나 복사해서 봉화로 가져간 거죠. 네. 그게 문제가 돼서 2008년도에 대통령 했고. 기록관으로 반환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가기록원으로 가져간 복사해간 이지원본이나 봉화마을로 복사해간 이지원본이나 청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지원 원본에서 복사해간 것이니까 같아야 정상이죠. 예.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데 같지 않은 결과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네. 검찰이 같지 않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봉화 이지원에는 회의록이 발견이 됐고 대통령 기록관에는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네네네. 대통령 기록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이지원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요? 검찰의 얘기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원본에서 복사해간 두 개의 판본에서 하나에서는 발견이 되고 하나에서는 없다고 얘기한 것을 네. 설득을 시키려면 대통령 기록관의 회의록이 부존재하다는 것을 구체적이고 명명백백하고 과학적인 수준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지금 봉화에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달리 얘기해서 봉화 이지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이제 원본 이지원에도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대통령 기록관에는 있다라고 발표했어야 되는 거라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봉화 이지원 말고 다른 이지원에도 없다라고 검찰이 발표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남는 가능성은 네. 뭐 소설이자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누군가가 봉화에만 뭐 USB 같은데 살짝 넣어서 몰래 가져갔다. 뭐 이런 얘기를 상상하게 되죠. 근데 이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 얘기를 한 거는 정치권에서 이런 우스갯소리 같은 뉘앙스들을 자꾸 풍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요. 자, 몰래 가져갔어요. 그러면 봉화 이지원에다가 걔를 탑재를 시켰겠죠. 예. 그런데 봉화 이지원은 또 대통령 기록관으로 반환이 됐어요. 반환된 상태에서 검찰 스스로가 원래 있던 대통령 기록관의 이지원, 대통령 기록관의 팜스 등의 데이터와 반환된 봉화 마을 거를 비교를 했더니 일치했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누가 살짝 가져가서 거기에다가 회의록을 넣었어도 그것은 그러니까 살짝 넣은 것이면 일치하지 않는 결과로 2008년도에 판결이 나와야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혹여라도 대통령 기록관에는 없고 봉화 이지원 시스템에만 있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도적인 삭제나 의도적인 숨기는 행위의 결과는 아닐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처리나 시스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면들 이런 것들이 게재된 아주 작은 사안들을 지금 침소봉대에서 정치권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 시간이 된다면 제가 아까 나스 장비에 들어가 있는 이지원의 소스코드와 이지원의 데이터라는 것과 봉화 이지원 복사본이 다를 수 있어요. 복사 방법에 의해서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나중에 제가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찰이 명확하게 그 나스 안에 들어있는 원 이지원에도 대화록이 없다 이렇게는 발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검찰에서요 대통령 기록관에서 회의록에
존재 여부를 검토한 것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관될 때 사용한 외장 하드. 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나스 장비에 들어있는 소스 코드와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기록물 서고에 들어가 있는 말하자면 종이 기록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팜스.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 관리 시스템이죠. 예. 이 네 가지를 다 봤는데.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스 장비의 복사해간 이지원 시스템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예. 네. 자, 시간이 없어서 끝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정원에서 이미 공개를 한 이른바 국정원본 대화록. 그것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회의록이, 대통령 기록이 아니고 일반 기록이라고 자꾸 여러 부면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기록이 대통령 기록인지 아닌지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의 2조에 있는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록물이 국정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그러면 해당 대통령 기록물을 무엇인가 처리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 열람을 시킨다든지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대통령 기록물처럼 관리를 당연히 해줘야 되죠. 예. 이 기준에서 보면 6월 24일 공개를 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의사결정은 예. 법률적으로 반드시 말하자면 처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전에 국정원이 갖고 있던 기록들을 정치권 일부에 만약에 유출을 했다 하는 사실이 이번 검찰 수사 결과로 명백해진다면, 이것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안 업무 규정의 비밀 취급상의 위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 대상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시각에 세세히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이신 김익환 영지대 교수와 함께 NLL 대화록 사건 짚어봤습니다.